윤여준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백드랍도 좀 세련됐네요. 예,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로텐도울. 여기는 진짜 보면은 제가 취재할 때 국회의원들도 많이 뭐 싸우는 장소이기도 하고 참 이 긴장감이 많이 흐르는 장소인데 오늘만큼은 정말 기대와 희망이 많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얘기까지 해봤지만 또 중요한 게 외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외교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된다. 편중 외교, 뭐 한미일에만 몰빵하는 올인 외교 그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재명 시대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말씀하시는 거에 네.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평화 얘기를 하셨는데 평화를 달성하는 데는 외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 평화 안에는 외교의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나라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수출이 잘 되려면 외교가 잘 되지 않으면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3년간 우리가 좀 보셨지 않습니까? 편중 외교 하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교역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네. 대한민국의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그 3년 만에 쪼그라든 대한민국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야를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네. 상식으로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운영의 상식으로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실용 외교였고요. 그 네. 실용 외교가 우리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도 했고 우리의 생명을 또 담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한꺼번에 보장해 주는 거에 사실은 이제 균형 외교였던 것인데 그게 이제 3년간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정상화를 통해서 외교가 네.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네. 하셔야 될 이제 초기에 하셔야 될 일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정상 간 통화를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세계 주요 각국의 나라의 네. 취임 특사를 또 파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상화 시켜 나간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장을 했습니다. 옆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잠깐 나눈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 명언집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랬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한덕수 후보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고 참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속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김재 대표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예, 의혈중앙대에서 같이 고시 공부를 한 그런 동문수학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당은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나 입지도 다르지만 예, 동문수학한 후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성장해서 네.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최근 몇 개월간의 정치 활동을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우리 당 당원들은 우스갯소리로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부르곤 하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에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어떤 표정이 또 사진 찍힐지 저희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심경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선거 거치면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어, 점점 쪼그라들고 괴멸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가 아니고 네,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반드시 위원장당 심판 청구해서 예. 해산시켜야죠. 해산시켜야 된다. 네. 내일 안에 복무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 이후에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저 정당에게 몇백억씩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그런 나라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네.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사실 이번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반 이재명 텐트를 치려고 했지만은 빅텐트가 안 됐어요. 텐트 치지도 못했고 그냥 사과를 물론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마지막 유세 이제 무대까지 와가지고 후보 시간에 많이 또 갉아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와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이재명 빅텐트 그리고 네.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원팀으로 뛰는 모습 이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조국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열심히 다니면서 하셨더라고요. 말이 앞서는 자는 행동이 예. 안 나오는 겁니다. 음, 예. 뭐 빅텐트 얘기하면서 네.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에드벨로만 계속 뛰었던 거고 아하.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진짜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번에. 드러났다. 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 웃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웃고 이렇게 현장에 뭐 오보 요인이니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참 진짜 헌법 기관으로서 저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대법 재판 결과에 대해서 네. 절차적 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물론 저희가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네.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재판 절차 그리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그런 명백한 의도에 대해서는 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선거 시기이고 대선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네.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이번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과 사유를 확인해서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예. 원칙을 정확히 좀 정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 독립입니다. 음. 근데 그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법부가 이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까지 독립으로 인정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는 정치 권력과 힘 있는 자와 돈 있는 자로부터의 독립을 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지 네. 국민들로부터도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국민들의 선택권을 사법부가 다 뺏으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사회적인 견제도 받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다라고 주장하는 법복 귀족들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이번에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 그리고 돈 네. 그리고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바꾸려고 하는 그 흉측한 자로부터 독립하다는 의미지 국민의 선택권까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으로 예. 주장하지 말라라고 네.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자, 김상욱 의원도 지금 이 취임 선서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파란색 또 넥타이를 하고 민주당 입당했기 때문에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빅텐트, 뭐 허은하 전 대표, 또 김용남 전 의원, 또 김상욱 의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지를 하고, 자, 구원식 국회의장도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자가 좀 불편해서 좀 저러고 있는 건가요? 좀 자세가 좀
편해 보이지 않는데 이 보셨죠? 그 대법원 그 의자 높은 거 그거랑 비교해 보면 불편해서 그런지 좀 아까 좀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맞아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이었죠. 그것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이제 11시가 되면은 취임 선서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두 분 이재명 대통령 이 시대의 바람과 또 희망.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당선증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받으러 갔더라고요. 자, 모습 봤고 강금실 위원장 모습도 함께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바란 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제가 들어봤고요. 우리 두 분의 바라는 점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조 대변인 들어볼까요? 지금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한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들어오시네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배경 여사가 함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현장 보고 계시고요. 박수를 받으면서 활짝 웃고 있는 국회의원들 또 각 정당의 지도부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로텐도어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넥타이입니다. 넥타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이건 통합으로 컨셉을 잡으신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통합 컨셉. 네. 넥타이 하나가 갖는 의미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거든요. 오늘 첫 공식 일정에 넥타이를 어떻게 오시는지, 그렇네요. 어떤 넥타이를 매실지가 되게 궁금했고, 네. 그게 사실 메시지거든요. 예, 그 메시지에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던 내용, 네. 그 내용이 다시 또 넥타이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제일 먼저 보이네요. 그렇네요. 네. 어제 이 여의도로 오실 때는 파란색 넥타이, 네. 민주당 색깔이었지만 오늘 보니까 통합의 색깔로 또 취임 선서에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재명 저게 대통령께서 엄청난 메시지여서요. 예. 저 하나하나 다 신경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넥타이가 제일 중요하네요. 아니 뭐 딱 여러 가지가 딱 띄는 있는데 메시지. 대통령의 이제 소품 하나도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하는 게 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3년 동안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징도 없고 그렇죠. 멋대로 살아와가지고 그런 나라에 살다가 다시 네. 이제 정상화가 되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있다. 진짜 공정화 상식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 넥타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2024년 1월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사실은 와이셔츠 깃으로 네. 칼날이 들어왔을 때 넥타이를 메고 계셔서 약간 빗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명을 지켜준 네. 그 넥타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인사를 했습니다. 큰 박수가 울려 퍼지고 있는 취임 선서 현장인데요. 자, 이제 저희가 취임 선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부 요인들과도 이재명 대통령 인사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원 표정에 박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뭐 여기서 사실은 얼굴이 찌푸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분노스러운 그런 현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부 요인들이 함께 한 거죠.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취임 선서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현장 오마이TV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